인요한 혁신이 출범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가 관심사로 급부상했다가 한동훈 장관이 뜨면서 인기가 좀 시들해졌죠. 두 사람의 지지 기반이 겹칠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가 뜨면 이준석 신당의 동력은 급격하게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. 지금부터 정민진 기자와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. 자, 두 사람의 지지 기반 어떻게 겹치고 있습니까? 저희가 이 한마디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. 닮은 듯 다른 소띠 띠동갑인데요. 한 장관은 73년생이고 이 이준석 전 대표는 85년생입니다. 한 장관이 12살 더 많은 소띠 띠동갑인 겁니다. 두 사람은 이 똑똑하고 젊은 엘리트라는 점에서 정치적 이미지로만 보면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. 최근 차기 주자 호감도 조사에서 한 장관이 16% 여권에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. 반면에 이 전 대표는 2%였는데요. 주목할 점은 2030 응답자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정치인이 바로 한동훈 장관이라는 점입니다. 2030, 즉 이 전 대표의 주 지지층으로 꼽히는 세대죠. 지난해 9월 여론조사를 보면 2030 지지층에서 이 전 대표가 한 장관보다 높았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뒤바뀐 겁니다. 예. 자, 이 전 대표가 영남 기반으로, TK일 기반으로 신당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대구 지역에서는 한동훈, 이준석 어떤 인기도나 이런 건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? 네, 이 전 대표가 출마를 내비친 곳이기도 합니다. 대구는. 그래서 최근 대구 시민을 상대로 이준석 신당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는데 42%가 반대도 아니고 관심이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. 반면 68%는 한 장관이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. 결과적으로 보면 젊은 층에서도 이 지역적인 측면인 이 TK에서도 한 장관의 인기가 이 전 대표의 지지세를 덮어버릴 수 있는 환경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. 예, 그러니까 이 전 대표로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한 장관이 비대위로 등판을 하게 되면은 신당 동력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환경이다 볼 수 있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특히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돼서 여당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요. 이걸 총선 어젠더로까지 만들 경우에 이준석 신당의 명분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. 예. 그러면 이준석 한동훈 비대위가 뜨게 되면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까요? 그렇게 되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에 잔류하게 되는 거죠.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. 현재 이준석계인 천하용인도 당내 개혁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. 여기에 신당 명분까지 떨어진다면 세력을 모으기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. 다만 관건은 이 전 대표에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잔류 명분을 주느냐입니다.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서서 김건희 특검 대신에 상설특검을 하자고 역제안을 한다거나 윤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겠다면서 선을 긋는 행보를 하면서 총선 국면에서 이 전 대표에게 공간을 만들어줄 경우에 잔류 명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예, 이준석 품기 이게 여권에서 풀지 못한 과제인데 한동훈 비대위가 이 문제를 뜬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게 아주 관심 포인트겠군요. 자, 정민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.